Connect. 안녕하세요, 카이트입니다. 오늘 신차 패키지 작업이 들어왔어요. 신차 패키지가 뭔지 아시는 분들이 대부분 있으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설명 한번 해드릴게요. 신차가 들어왔을 때 썬팅, 유리막 코팅, PPF, 내부적인 관리에 필요한 그런 코팅 시공들 많이 받아주시죠. 그거를 하나하나 항목을 나열해서 합쳐진 거를 신차 패키지라고 명칭합니다. 오늘 이 911 작업은 그 신차 패키지 작업을 진행을 할 거고, 유리 보시면은 생유리입니다. 안에가 다 비추죠. 여기에 썬팅지를 붙여줄 거고, 그리고 도장면에는 글린트 PPF 보호 필름 시공을 진행해 줄 예정입니다. 그리고 위에 탑 911 같은 경우는 여기가 소프트 타입으로 되어 있는 모델이에요. 지금 이거 보이시나요? 이게 주행을 하다 보면 안에서도 잠깐 밖에 세워놨다가 안에 들어왔는데 이런 상태인데, 계속 주행을 하게 되면은 관리가 무척이나 힘들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는 소프트탑 코팅, 천에다가 코팅제를 올리는 시공이 있는데 그것까지 작업을 해줘서 신차에 들어갈 수 있는 모든 항목들, 이분이 전장 시공도 같이 합니다. 블랙박스하고 하이패스, 보조 배터리 등도 다 같이 진행해줄 예정이고, 그 작업을 섬세하게, 그리고 어떻게 작업이 되는지 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PF를 시공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점에 있는데, 먼지 보이시죠? 우리는 이 먼지를 없애려고 세차를 진행하거든요. 근데 세차를 진행하게 된다는 말인 즉슨 물을 뿌리고 버핑 타올로 갖다가 도장면을 훑는 그런 행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 행위 자체에서 이런 도장면에 필연적인 스크래치가 발생하게 되는데, 우리는 이를 스월 마크라고 하죠. PPF 같은 경우는 그런 스월 마크를 확실하게 케어해 줄 수 있다는 큰 강점이 있는데, 셀프 힐링 코팅이란 코팅층이 추가가 되어서 그런 관리를 훨씬 더 수월하게 하실 수 있고, 필름 자체가 두꺼워서 보호 효과까지 생각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시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PPF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 손상이 가장 많이 가는 부위인 펜다, 램프, 본넷 범버, 이거를 프론트 패키지 작업이라고 합니다. 이렇게만도 시공을 받으시는 분들이 많아요. 많은 분들이 좀 헷갈리시는 게 아직까지도 있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랩핑도 하고 PPF도 하고 이 두 가지 작업을 정말 많이 진행하고 있는데, 랩핑을 하면서 도장면 보호 목적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딱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랩핑은 PVC 재질로 차량을 꾸미고 색깔을 바꾸는 좀 드레스업의 목적이 있는 시공이라고 한다고 하면, PPF 같은 경우는 도장면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작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앞으로 제가 이 필름에 대한 정보 이런 것도 추후 많이 찍을 생각인데, 그럴 때 이 제품이 어떻게 다른지, 코팅층은 뭐가 다른지, 수명은 뭐가 다른지, 이런 걸 좀 더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보호 목적을 생각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은 PPF, 랩핑 둘 중에 있으면 꼭 PPF를 선택하시면 되고, 거기서 PPF인데 꾸미는 목적까지, 즉 색깔을 바꾸고 싶은 생각까지 있으신 분이라고 한다면은 컬러 PPF 시공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911 같은 경우는 안전하게 운행하는 차량이 아니란 말이에요. 좀 스포티하게 운행하는 차량인데, 그런 차량을 운행하면서 외부에서 오는 그런 충격 요소들, 쉽게 설명해서 스톤칩, 그리고 노면에 깔려있는 각종 오물들, 이런 게 앞으로 이 차량에 많이 붙을 겁니다. 붙을 수밖에 없는 그런 차량이기도 하죠. 근데 그런 부분에서 관리를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PPF 시공 한번 꼭 생각해 보시는 거 좋을 것 같아요. 이분 같은 경우도 원래는 프론트 쪽만 진행을 하려고 했다가 생각을 곰곰이 해보니까 프론트 부위도 당연히 손상이 많이 갈 테지만, 세차하고 관리하실 때 전체적인 면적을 생각했을 때 주기적인 코팅, 광택 이런 작업으로 케어를 받는 것보다 PPF를 붙여놓고, 사용되는 글린트 제품 수명이 한 5년 정도 되는 제품인데, 이 제품을 붙여놓고 5년 동안 편하게 관리하시다가 5년 뒤에 필름을 제거하고 그때 유리막을 얹히던, 아니면 다시 전체 PPF 시공을 받던, 이런 편리성 때문에, 그리고 강점 때문에 전체 PPF 시공을 선택해 주셨어요. 지금 전처리 작업이 모두 끝나고 필름을 한 판 한 판씩 꼼꼼히 붙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필름을 붙인지 잘 모르겠죠. 보면은 지금 여기는 붙이고 있고 여기는 아예 붙여진 상태입니다. PPF의 장점은 이렇게 순정 같은 느낌을 지키면서
보호를 확실하게 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이런 순정 같은 느낌을 잘 연출을 해주기 위해서는 작업이 잘 되는 건 물론이고 마감 부위의 커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PPF 시공 방식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저희도 지금 재단기를 갖고 있는데 저런 재단기를 활용하는 방식이 있고, 두 번째는 핸드 커팅으로 작업을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러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거 핸드 커팅 하면은 차량에 칼 스크래치 나는 거 아니에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잘못하게 되면 칼 스크래치가 분명하게 발생을 해요. 근데 제가 봤을 땐 전 경험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경험이 많은 이런 기술자분들의 작업은 칼 스크래치 없이 안전하게 작업이 가능합니다. 그거를 가능하게 해주는 기술의 이름은 반커팅이라고 합니다. 반커팅. 필름에 깊은 스크래치를 내서 하나의 절치선을 만드는 거예요. 절치선을 만들어서 필름을 떼게 되면은 필름이 절치선의 방향대로 깔끔하게 잘려 나가거든요. 지금 이렇게 필름을 이 끝단보다 조금 더 길게 해서 커팅을 진행해 주고 있는데, 이렇게 커팅을 하는 이유는 이 끝단에 있는 필름을 이렇게 말아 넣어서 안쪽으로 마감을 조금 더 깊숙이 하기 위한 그런 과정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필름 길이가 이렇게 조금밖에 안 되는 것 같아도, 이게 이 바로 보이는 바깥면에서 커팅이 되느냐 아니면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가 있냐, 이거에 따라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작업의 미적인 퀄리티, 이런 거에 큰 영향을 준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필름 길이를 조금 길게 한 다음에 안쪽으로 말아 넣는 방식을 우리는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작업을 잘하는 것도 중요한데, 작업을 잘한다는 게 대부분 이제 필름을 잘 붙이는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필름을 잘 붙이는 거는 당연한 거고, 필름을 붙이기 전에 이렇게 전처리를 해주는 작업이 있어요. 이게 기본적으로 탄탄하게 잘 되어 있어야지만이 필름이 점착성에 나쁜 영향을 받지 않고 잘 붙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도장면에 보이지 않는, 혹은 필름을 붙였을 때 보이는 그런 이물질들이 있단 말이죠. 그거를 깔끔하게 먼저 제거를 해주는 작업, 이거를 전처리 작업이고, 이게 제대로 잘 갖춰져야지만이 퀄리티 높은 작업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모든 일이든 다 그렇잖아요. 기본기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랩핑 작업도 그렇고 PPF도 그렇고 썬팅, 모든 시공이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런데 보면은 여기 먼지가 많단 말이에요. 근데 이 상태에서 이제 필름을 붙이게 되면, 특히 PPF 같은 경우는 물을 사용한 작업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물들이 다 이렇게 밑으로 내려오겠죠. 물만 내려올까요? 아니에요. 여기는 이물질도 같이 내려옵니다. 그런 부분까지 전체적으로 컨트롤을 하면서 시공 작업을 진행해 줘야지 이쁜 작업이 나오겠죠. 그래서 시공 작업을 할 때에는 그냥 필름을 단순히 붙이고 한다 라는 그런 개념보다는 이런 전체적인 걸 두루두루 다 볼 수 있으면 더 좋은 결과물이 나올 수 있는 것 같아요. 이 필름 작업이 보는 것만큼 쉽지가 않습니다. 저는 사실 시어부였거든요. 맨 처음 이 업을 했을 때. 근데 이런 사소한 것들이 한데 모여서 이렇게 한 판 한 판이 만들어지는 그런 과정을 제대로 이해하고 나면은, 경험도 그렇지만 노하우도 그렇고 기술도 당연히 받쳐줘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필름을 잡다가 먼지가 들어가는 경우가 간혹가다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먼지는 밀면서 잘 확인을 해준 다음에 살짝 들어가지고 빼주는 거죠. 빼준 다음에 다시 작업이 들어가면은 깔끔하죠. 이런 이물질을 잘 봐가면서 균일하게 잘 밀리는지, 깨끗하게 결과물이 나올 수 있는지까지 같이 확인을 하면서 스키징을 진행해 줘야 돼요. 그리고 또 면을 밀다 보면은 이 안에 솔루션 배합을 조금 잘못하거나, 쉽게 말해서 비눗물입니다. 비눗물. 이런 비눗물이 잘 들어가 있지 않다고 하면은 면을 밀다가 이런 식으로 찝힐 수가 있어요. 이런 걸 살짝 들어서 다시 또 균일하게 면을 잘 밀어줍니다. 아무래도 필름 특성상 투명한 제품이다 보니까 도장면의 컨디션이 적나라하게 잘 드러나거든요. 필름을 붙일 때는. 그리고 필름이 찝히거나 본드가 터질 때는 그것도 똑같이 우글우글한 현상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그런 부분을 특히 조심해 줘야 돼요. PPF 같은 경우는 물을 사용한 작업이기 때문에 필름이 바로 붙질 않아요. 그래서 큰 면을 깨끗하게 잡아두고 주요 떠올라 올 수 있는 부위들
물로 깨끗하게 세척해서 우선 가점착을 해둔 상태에서 좀 더 건조시킨 다음에 완벽하게 마감이 들어갈 상태입니다. 지금 이 과정은 유리창에 필름을 붙여놓고 면적에 딱 맞도록 가장자리를 커팅하는 시공인데, 필름을 붙였을 때 단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다 깔끔하게 보이도록 하기 위한 후처리 작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계단식 커팅이 된다고 하면은 끝단이 굉장히 보기 싫기 때문에 일정하게 잘 잘라주는 게 중요하죠. 지금 모든 작업을 다 마무리하고 출고 전에 작업 부위를 하나하나 다시 한번 체크하는 과정을 진행하고 있는데, 우선 전체적으로 작업이 너무 잘 나왔어요. 그 시공 같은 경우는 사람 손으로 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좀 예술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시공하는 사람마다, 작업자의 역량마다, 스타일마다, 또 어떤 제품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퀄리티가 굉장히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조그만한 요소 하나가 뭉쳐져서 제일 좋은 작업, 그러니까 하나의 작품을 만들어내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저는 예술이라고 표현하는 것 같아요. 지금 사이드 부분 마감을 다 해놓은 상태고, 이렇게 보시면은 단차 사이에 필름이 안쪽으로 이렇게 안쪽으로 말려 들어가 있어서 문을 닫았을 때는 필름을 붙였는지 안 붙였는지 모를 만큼 자연스러운 상태 연출을 해드렸고, 사이드 미러 커버 같은 경우에도 이쪽은 핸드 커팅으로 진행을 하고, 여기 하단 쪽은 재단 PPF가 나와서 컴퓨터 재단으로 정말 정교하게 작업을 진행해드렸습니다. 이런 부분은 컴퓨터 재단이 꼭 필요한 이유가, 핸드컷으로 하게 되면은 필름을 뗐다 붙였다는 과정에서 생기는 그런 본드 이슈, 커팅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 도장면에 상처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런 위험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괜한 리스크를 줄 필요가 없으니까 정교한 컴퓨터 재단으로 이쪽 사이드 미러 하단 부분까지 작업을 진행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프론트 엔더 부위 같은 경우도 헤드램프 탈거에 대해서 좀 고객님께서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그런 부분까지도 탈거 없이 작업을 진행해드렸어요. 사실 분해를 하고 작업을 하면은 작업자의 입장에서는 훨씬 편합니다. 그리고 작업 퀄리티도 잘 나올 수밖에 없고요. 근데 고객님들마다 성향이 조금씩 다르세요. 어차피 보호 필름을 붙이는 건데 혹시 모를 그런 리스크를 감수하면서까지 작업을 받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꽤나 많은 거죠. 그래서 원하시는 방향대로 작업을 맞춤으로 진행해 드렸어요. 특히 탈거를 안 하고 작업했을 때 이쪽 부분이 잘 떠올라오거든요. 이쪽을 필름을 이렇게 당겨 가지고 작업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당기잖아요. 열을 받게 되면 필름이 다시 이렇게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쪽에 주름이 많이 올라오게 돼요. 그런 부분 올라오지 않게끔 주름 방향을 맞춰가면서 시공을 잘 해드리는 게 프론트 엔더의 포인트입니다. 지금 필름 광도가 굉장히 좋거든요. 요즘 친수성이라고 하는 필름들도 나오고, 그 다음 코팅층이 있지만 저가의 제품들, 그런 제품들을 저도 정말 초반에는 사용했었습니다. 왜냐면은 그거에 대한 정보가 없었으니까. 근데 이런 코팅층에 대한 중요성을 알고 난 후부터는 제품을 선택할 때 중요한 하나의 기준점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코팅층이 굉장히 좋은 제품을 사용을 했다. 그리고 외장 같은 경우는 PPF를 얹혀 놓으면서 위에는 소프트탑 발석 코팅을 진행해 줬습니다. 이게 천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관리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특히 겨울철에 눈 맞고 각종 오염물이 묻게 되면은 관리가 더욱 힘들어집니다. 고객님께서 일전에는 이런 소프트탑을 운행해 보지 않으셔가지고 걱정이 많기도 하셨는데, 사실 이거는 필수라고 보시면 돼요. 많이 받으시는 분들, 특히 소프트탑 차량의 고객님들은 한 1년에 한 2번 정도 작업을 진행해 드리고 있는 것 같아요. 좀 많이 젖죠. 그리고 오염물이 잘 제거가 되지 않다거나, 코팅을 바른다고 해서 무조건 자국이 안 남는 건 아니고 남기는 하는데 그 확률을 확실히 줄여주는 거죠. 코팅을 한 상태에서 색동이 딱 떨어졌어요. 근데 이거를 2시간 안에 지우면 괜찮은 거예요. 근데 코팅을 안 했으면은 색동이 떨어지자마자 10분 이내 안 지우면 얼룩이 남는다, 이런 차이인 거죠. 그리고 실내 같은 경우도 지금 손이 많이 닿는 곳들은 모두 다 필름을 붙여놓은 상태입니다. PPF 같은 경우는 외장에만 국한되는 게 아닌 실내에도 손상이 될 만한 곳들의 보호 효과가 진짜 탁월해요. 쉽게 설명을 해서 휴대폰 보호 액정, 보호 케이스,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훨씬 더 이해가 쉬우실 것 같습니다. 요즘은 이런 하이글로시의 디자인이 굉장히 많이 채택이 되거든요. 딱 봤을 때 이쁘긴 합니다. 굉장히 고급지잖아요.
근데 세차를 정말 깔끔하게 하고 나온 다음에 딱 차에 앉아서 이거 딱 한번 누르잖아요? 지문이 딱 그대로 찍혀버립니다. 그럼 이제 그 지문을 지우려고 우리는 뭘 할까요? 이렇게 문댄단 말이죠. 이러면서 발생하는 게 뭐죠? 스크래치, 스월 마크입니다. PPF가 얹혀져 있으면은 지문이 안 남는 건 아니지만 지문이 조금 덜 남는 거, 그리고 지문이 남았을 때 혹은 오염이 되었을 때 이렇게 닦아내도 셀프 힐링이 어느 정도 탑재가 되어 있고, 또 손상이 된다고 해도 부품 자체의 손상이 아닌 필름이 손상되는 거니까. 그리고 손상이 됐을 때 이것만 떼고서 다시 또 띡 붙여주면 끝인 거죠. 그리고 여기 해드리면서 가죽 같은 경우도 가죽 코팅제를 다 도포해드렸어요. 도어 트림, 스티어링 핸들, 대시보드, 시트, 뒤에는 2열 시트까지 작업을 다 해드린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썬팅 같은 경우도 이 유리가 그냥 순정 유리 같죠. 썬팅을 하게 되면은 간혹 가다가 여기 끝에가 살짝 이렇게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필름이 이 유리창 면적에 조금 더 작게 재단이 되어 나와가지고 이 유리창의 일체감을 해치는 경우가 간혹 가다 있어요. 특히 이런 프레임리스 유리 같은 경우는 그런 단차가 생겼을 때 굉장히 보기 싫거든요. 그런 부분도 이 유리창 면적에 딱 맞춰서 피코 엣지 커팅을 적용해가지고 최대한 일체감이 있도록 순정 같은 느낌으로 작업을 진행해드렸습니다. 썬팅도 그냥 필름을 붙인다가 아니라 필름을 이제 어떻게 붙이는지, 그리고 담당하는 작업자가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내고 싶은지에 따라서 전혀 다른 퀄리티의 작업이 완성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번 작업은 잘 됐다는 거. 간단하게 2박 3일 동안 카넥트에서 작업된 시공 항목들을 설명을 간단하게 해봤는데, 사실 이거 말고도 설명할 것들이 몇 개 더 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출고 시간도 그렇고 마무리 점검도 한 번 더 해야 되니까 설명은 이쯤에서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 신차 시공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면은 지금 차량에 적용되어 있는 필름들이 뭐 1년, 2년 단기 수명인 제품들이 아니에요. 썬팅 같은 경우는 보증이 10년, PPF 같은 경우는 보증이 5년, 그리고 PPF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리 유지를 해드릴 거기 때문에 정말 좋은 제품을 채택해서 적용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근데 이런 제품 선택의 하나하나가 수명이 굉장히 길다 보니까 오래 사용을 하시겠죠. 근데 이런 오래 사용을 하는 시공 품목의 같은 경우는 맨 처음에 작업이 잘 되지 않으면은 오랜 기간 동안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신차 시공은 정말 현명하게 정말 잘할 수 있는 곳에서, 아니 믿을 수 있는 곳에서 선택을 해주셔야 된다고 꼭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마지막으로 차량 전체적인 느낌 보여드리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